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요, 이 성인들의 연간 독서량은 6.1권이래요. 근데 아이들은요, 무려 32.4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어른들은 이게 2.2권 줄어든 숫자인데 아이들은 그 사이에 3.8권이라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수다학에서 늘 그렇게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 장하고 뿌듯하고 기특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아이들에게 책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를 떳떳하게 하려면 아, 우리 어른들도 많이 읽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 많이 읽습니까? 메뉴판도 책으로 쳐줍니까? 예, 뭐 그럼 그것도 예, 그림책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많이 읽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이 책의 중요성, 네. 이것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저는 뭐 일단 책은 많이 읽습니다. 네. 왜냐면 아무래도 경험상 이게 엄마 아빠가 책 읽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아이들도 따라 읽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여러 종류의 책을 편식하지 않고 읽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배경 지식도 넓어지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좀 상식이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편식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수다학으로 온 고민이 야, 요거 약간 편식으로 봐야 되는데 역사책은 좋은데 수학책은 너무 싫은 그런 아이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야. 이거 네, 역사책은 너무 좋고 수학책은 너무 싫대요. 전 수학 선생님이지만 저도 수학책보다 역사책이 더 재밌어요. 그래요? 그럼요. 근데 그럼요. 왜 역사 선생님을 안 하셨을까? 네. 아니 그냥 책으로 접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역사책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재미있죠. 이해도 쉽고 흥미진진하고 막 같이 이야기 드라마 보듯이 흐름 파악하다 보면 막 분노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네. 근데 수학책 하면은 떠오르는 느낌이 공부 맞아요.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학책도 사실은 재밌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변화를 좀 줘서요. 네. 아이들의 마음에도 변화를 이끌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 변화가 예, 필요하긴 한데 이게 네. 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생각할 때는 수학책은 곧 그냥 문제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문제예요. 엄마 아빠들은 역사책 하면 이제 이야기책을 떠올리면서 네. 수학책이라고 하면 무조건 문제집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변했거든요. 네네. 스토리텔링형 수학책 정말 요즘 많습니다. 초등 저학년을 위한 만화나 또 이야기로 풀어내는 수학책도 있고요. 또 수학, 역사를 접목한 아주 다양한 종류의 스토리텔링 수학책이 많이 있죠. 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생애를 알아보자 뭐 이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그렇죠. 그냥 던져봤는데 에피소드죠. 맞았네. 아니, 그런 책이 야 있는 거를 저도 알았었으면은 수학을 좋아했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얼마나 수학책을 싫어하면 엄마가 그걸 고민으로 보내셨겠습니까? 저희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박준하 군과 어머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거실, 독서에 집중한 오늘의 주인공. 세종대왕인가? 시작부터 역사책을 보고 있네요. 야,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책을 놓지 않아요. 네. 준하가 가는 곳이라면 언제나 역사책이 함께한다는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역사책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거 보니까 막 네. 대견하기까지 한대요. 네. 역사의 어떤 매력에 푹 빠진 걸까요? 이렇게 뭐 사람들은 한 명씩 안 없으면 병 날 것 같지. 병날 것 와, 같아요. 병이 날 것 같대요. 없으면. 세상에 정말 멋진 학생인데요. 오호. 준아야. 준아야. 와, 엄마가 엄마야. 부르는데 못 들어. 준아야 나와서 간식 먹어. 알겠어. 아니 간식을 먹으라는데 왜 싫어해? 왜 그러는 거야? 준아야 오늘 첼로 연습이랑 그리고 영어 숙제 있지? 그 영어 숙제랑 그리고 먼저 약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가는 느낌이. 그러니까 오늘의 할 일 이걸 네.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네네. 늘 관리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직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엄마가 그걸 이제 좀 적어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산이랑 최상위 수학 할 거야. 알았지? 책 보는 시간 지났어. 책 보는 시간 지났어. 아하. 뺏겼습니다. 야, 역사책 뺏겼다고 저렇게 세상을 잃은 표정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내면 꼼꼼히 체크하고 다음 할 일을 찾는 준하.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중인데요. There are 193 countries in the world.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건 정말 좋습니다. 네네. 이제 중요한 건 아이한테 그게 좀 잘 맞는지, 잘 실천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점검이 된다면 훨씬 더 좋겠죠. Biggest countries in the countries. 끝. 끝. 다 보여지. 어이구야. 어이구야. 수학. 왜 이제 그래? 수학 공부야. 아이고. 네, 수학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벌써 나왔어요. 티가 나요. 매일 연산 문제집 한 장, 심화는 10문제씩 푼다는 준하. 이틀에 한 번은 응용 문제집 2장씩을 풀고 있는데요. 아, 역시 그 수학책이 우리가 우려했던 바로 그 수학책 문제집이네요. 맞아요.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방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진 준하. 왜요? 진짜 싫은 거잖아. 아, 이게 지금 뭔가 인내 한계가 왔어, 한계가. 준하는 수학 푸는 거 좋아해? 아니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문제를 풀어보지만 엄마 눈치만 보는데요. 결국 어디 가죠? 엄마, 나 물 마시러 가도 돼? 마셔. 아, 물 마시러? 이거는 만국 공통입니다. 직접 저는 우리죠. 애매할 때물이구나. 엄마, 화장실 가도 돼? 갔다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질문은 물 마셔도 돼, 화장실 가도 돼 이거였지만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질문은 수학 공부 그만하면 안 돼. 그죠. 그러면서도 이제 엄마 눈치는 보이는 거예요. 네.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막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준하. 애가 반신욕을 하나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와? 결국 엄마가 출동하는데요. 책 보는 거 아니야? 설마. 에이, 설마. 준아야, 너 또 책 보고 있는 거야? 맞네요. 진짜? 진짜예요? 여기서 잠깐. 분명 화장실에 가기 전까지는 책이 없었는데요. 책이 없었는데. 그렇죠. 책이 없었어. 뒤에 숨겨놨어. 아니. 숨겨놨어, 책을. 책을 숨겨놨어. 야, 무슨 영도색에서 주윤발 화분 뒤에 총 숨겨놓듯이. 그러니까요. 아니, 책을 저렇게 꽁꽁 숨겨놔. 또 한국 사람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빨리 와. 역사 영재로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책 펴봐. 재밌네요. 어디까지 책보다 했어? 끌려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몰래 숨어서 책을 볼까 하다가 화장실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혼을 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저게 혼날 일은 아닌데 뭐 그렇죠. 예. 몰래 숨어서 책 봤다고 혼날 문제는 아닌데 이제 수학을 싫어하다 보니까 네. 엄마 마음과 다르게 가다 보니까 좀 꾸중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역사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수학이 막고 있는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학 학습 스타일을 좀 바꿔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얼마나 했어? 엄마? 자, 이만큼. 이제 부담 못하는 어머니가 이만큼. 직접 들어와서 같이 엄마가 내가 보자. 여기 많이 해, 뭘 괜찮아. 합니다. 이거는 엄마 설명을 해주고 나가도 돼? 아니야, 엄마랑 같이 해. 엄마랑 수학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아니요. 귀여워. 너무 나눠요. 귀여워. 그래도 열심히 풀던데 그 이유가 있어? 혼낼까 봐. 제가 못해서 혼나가지고. 아, 이게 혼날까봐. 아, 이게 저 기억이 꽤 오래 갈 거예요. 네. 그쵸, 맞아요. 사실 이게 꾸중 듣는 게 계속 반복이 되면 수학이 점점 싫어지거든요. 네, 이 못한다고 혼내기보다는요, 이 수학에 대한 좋은 감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얘기해보자. 자, 엄마, 내가 자, 이거 엄마가 설명을 해줄게. 이거. 설명해주고 엄마 뭐 이거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풀고 엄마한테 감사하고 그랬거든. 그림을 보고 색칠한 부분을 분수와 소수로 각각 나타내시오. 자,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 칸이 몇 개? 역시나. 말풍선 옆에 해주고 싶다. 싫다. 계속 머릿속에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미 싫으니까요. 엄마 설명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자, 무대에서 한번 풀어봐. 나는 이거 진짜 몰랐다. 문제 10분 하는데 20분
아, 20에서 줄어들었잖아. 10으로. 수준 자체는 적절한 지금 예습 수준이에요. 그쵸. 근데 네.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 네.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읽히지도 않고.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모르겠다. 그냥 따분하다, 싫다, 그냥 그렇죠. 써있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엄마의 설명을 열심히 들어봐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에 그저 답답하기만 한데요. 생각하기가 싫고 너무 짜증나요. 여기 이집트 여기도 짜증이 나왔어요.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짜증남을 표현해줬어요. 요즘 애들 짜증 많이 보네요. 예. 그래요. 어떻게 해서 10으로 줄어들었는지 써야 될 거 아니야. 어떡해? 여기는 봐봐. 5분의 2였지? 5분의 2에다가 곱하기 2를 다 해줬잖아. 그지? 그래서 10분의 4가 됐지. 근데 이거는 10보다 더 많은 20이야. 그러면 10으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왜 5분의 2가 되는지부터가 이제 분수에 대한 접근이거든요. 근데 엄마 눈에는 너무 당연하니까 그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더 수학이 싫어지고 막 그쵸. 그러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이제 무엇을 몰라서 틀렸는지 일단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정답 알려주시는 것보다 좀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그렇죠. 거. 이 부분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뒤에도 하자. 여기까지는 해야지. 그치? 여기까지 하려고 아니, 오늘 조금 또 약간 하니까, 해야 또 될 거 한다. 아니야. 안 돼. 아니야. 울어. 아니, 이거 한쪽만 더 풀어. 이거 한쪽만. 여기까지만 해. 준아야. 계속 엄마 아니야. 아이고, 속상해. 준아 여기까지. 그래서 엄마 나가 한번 더 있으라 그랬구나, 설명해줄게. 자꾸. 잘했잖아 지금까지, 그치? 준아야, 잘했지? 저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기를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면서까지 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준하는 엄마와의 이 학습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준아 친구들이 그 수학에 대해서 열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준아가 뒤처지지 않아야 하니까 제가 수학으로 많이 혼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고민이에요. 역사책 읽을 때와는 달리 수학책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준아. 이대로 수학과 점점 멀어질 것 같아 걱정인 엄마를 위한 솔루션. 지금 공개합니다. 네. 역사책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수학책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이. 영상, 이 주제, 제목 그냥 바로 와닿으시죠? 네, 보시면서 어쩜 저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게요. 심지어는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막 어떻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막 저도요. 안타깝더라고요. 일단은요, 역사책을 대하는 마음은 흥미, 막 사랑 이렇고요. 그거 맞아요. 그 수학에 대한 마음은 부담, 엄마한테 혼날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행동으로도 보여졌고요. 왜 역사책처럼 수학책도 그렇게 접근하게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즐겁게 공부하면 충분히 잘할 아이인데요. 네.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네. 준아 굉장히 욕심이 나는 친구예요. 아, 그래요? 왜 욕심이 나느냐? 네네. 수학 결과를 보시면 아십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 안 좋아요? 개선의 여지가 너무 많구나. 백백백입니다. 네. 와. 기본도 100, 응용도 100이에요. 백백백이에요. 네, 너무 이거 잘하죠. 지나가면서 백백백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쉽게 안 나오는 건데. 네, 일단 확실한 건 수학을 싫어한다지만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에게 흥미까지 갖게 한다면요. 얼마나 발전할 수 있겠어요. 나 너무 충격받았고요. 너무 잘해서요. 결과가 당연히 너무 안 좋겠구나. 저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어를 낚는 기분인데. 그럼요. 이거 자세한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네네네. 일단은 혼낼 필요가 전혀 없죠. 억지로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꺾을 뻔했어요. 다행인 건 엄마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아이가 거부감이 생긴 것 같다. 네네네. 준아가 즐겁게 수학을 대하는 방법 꼭 찾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좋은 변화 기대됩니다. 네. 저는 이 아이의 그 솔루션 제공 이후의 변화가 지금 가슴 벅찰 정도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게요. 이 학습 능력 검사 결과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검사 결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모두 평균 이상의 점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눈에는 다소 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준하는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자입니다. 진정한. 그래요? 아니, 왜냐면 엄마가 옆에 딱 붙어 있었는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자가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네. 방식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네네. 자율성, 정서, 학습 동기 전부 평균 이상이에요. 그렇죠. 네네. 사실 이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가 네. 학습 동기가 낮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준하의 역사 사랑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해야 학습 된다. 동기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그 뒤로 넘어가서 학습 습관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요? 네. 어. 초등학교 3학년의 이 학생으로서는 거의 뭐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까 막 하기 싫어서 울고 막 이랬던 거는 수학에만 유독 좀 그런 반응이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책에 이 집중하는 모습이 준하의 진짜 모습인 거죠.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 그 좋아하는 분야에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네. 준하는 딱 거기에 맞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도 재미만 느끼면 이 역사책 볼 때처럼 몇 시간씩 집중하고 막 화장실 가서도 보고 막 물 마시러 갈 때도 보고 이럴 수 있다. 그렇죠. 너무 신나 수학 선생님이라서. 네네. 학습 기술을 보면 학습 내용 정리나 학습 응용은 그 보통 수준이지만 네네네. 이거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업 집중도 잘하고 있고요. 암기 능력도 지금 높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힘들어한다는 건 학습 접근이 잘못됐다는 거지 아이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 네네네. 이게 검사 결과로도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아마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하면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수학 학습에 대해서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아니 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바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접근이 잘못된 수학. 이 수학책도 역사책만큼이나 좋아하도록 이거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요? 가장 쉽게 접근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스토리텔링 수학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스토리텔링 수학. 네, 수학 개념을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 쓴 책을 통해서요. 그걸 읽으면서 좀 쉽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야기처럼 수학 개념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수학 개념이 아니라 수학의 역사라든가 우리나라 수학의 발달 이런 정말 재밌어 보이는 이야기부터 접근을 해도 좋아요. 네네네. 흥미가 유발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책 읽듯이 이렇게 술술 읽어 나가면서 이 수학 역사도 쫙 꿰는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힘들었던 공식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하다 보면 재밌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학 잡지도 수학책의 한 종류예요. 네네네. 구독하면서 수학에 대한 재미있는 해석을 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사고력이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이 준하가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알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역사 속에서도 이 수학과 관련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임진왜란 때 네. 이순신 장군에게 배가 12척이 있었는데 왜군은 몇 척이 있었는지 화포를 쏘아서 왜군의 배를 침몰시키려면 네. 이 거리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등등의 주제를 가지고 엮은 책들이 있어요. 그거 멋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 외선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이 거리. 그렇죠. 저는 별로 계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우린 그냥 많이 쐈다 그러지. 어쨌든 근데 준하는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누구라도 그런 책을 보면 관심이 생겨요. 어쨌건 그럼요. 이기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도 되고 흥미도 이끌 수 있고 네네. 수학적 사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도 역사 공부하듯이 재미있게 접근을 하면 돼요. 실제로 이 교과서도 그렇게 요즘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또 책만큼 수학 개념을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이 동영상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동영상. 예를 들어서 뭐 덧셈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아라비아 숫자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동영상이 온라인 이 수업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봐도 재밌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저도 보고 싶은데요. 애니메이션 형태로 돼 있어서 아주 재미있고 쉽게 수학 흥미를 또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뭐 이 방법이 참 좋긴 한데 네. 그러면 뭐 문제집 풀이는 뭐 당분간 안 해야 되는 건가? 뭐 얘기를 듣자 하니 우리 준하가 지금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구열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뒤처질 것 같아서 이 선행학습을 좀 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좀 크신가 봐요. 엄마가. 정 걱정이 되신다면 엄마는 학습에 관여를 하지 말고 외부에 맡기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외부에? 네, 그래요? 준하에게 맞는 양과 난이도를 선생님이랑 같이 정하고요. 네. 그리고 공부도 같이 하게 하세요. 하지만 이마저도 준하가 원하지 않는다면요. 네. 시킬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시킬 필요가 없다? 네. 오. 사실 저도 외고를 다녔는데요. 외고에 들어갔을 때 다들 선행이 2년치 이상 되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주눅이 들고 그렇겠죠. 수학 공포증까지
단계까지 왔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선행에 대한 남들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게 마지막에 수능에서 누가 잘했는가 그때까지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참고로 예, 네. 뭐 덧붙이면 이제 우리 선생님은 결국에는 이제 수능, 네. 수학 만점. 치대, 의대, 수학교육과 동시합격이기 이야. 때문에 수학교육과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오호. 예, 예. 저기 혹시 뒷조사 전문? 아니 그건 아닌데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라서 아, 신기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그 수학을 선택하신 덕분에 저희에게 오늘 참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솔루션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여기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얼굴이 뜨거워지게 네, 수학에 대한 그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얻었던 결과거든요. 그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준하가. TV 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선행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수학이 재밌다는 생각과 자신감을 쭉 갖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좋은 결과는 알아서 따라올 겁니다. 이게 진정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럼요. 조언이잖아요. 그럼요. 네, 진짜 설득될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자, 참고로 아직도 수학 흥미를 잃지 않은 나머지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네네네.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네. 어려운 수학 문제 풀기를 약간 취미처럼 하고 계신 네. 우리 정혜숙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아, 진짜예요? 아, 진짜입니다. 네. 태교를 수학으로. 태교를 수업으로 하셨대요. 일단 학교를 재미있게 다니는데 좀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행이라는 게 5, 6학년쯤에 필요한 과정이 따로 있어요. 그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늘 강조하지만 한 학기 정도만 네네. 개념 예습하는 형식으로 해야 되시고 대신 이 앞으로는 네. 동영상 강의 비중이 정말 커지거든요. 그렇겠죠. 네, 온라인으로 대학 강의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가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동영상 강의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로 개념 익히고 문제풀이 살짝 해주고 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동영상 그 선생님이랑 함께 하면 되니까 엄마는 막 어렵게 가르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럼 네. 엄마도 부담이 없겠죠. 선생님께서 이제 그 끝까지 엄마는 공부를 함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아까 그 인터뷰 마지막에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고민이다 하셨는데 뭐 네,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하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어머니에게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이 영상을 보면서 맨 마지막에 준하가 이렇게 딱 울었을 때, 근데 습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준하 울리지 마세요. 준하는 이미 자기주도 학습자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엄마가 계속 걱정되니까 아이를 조정하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네네. 준하 스스로 역사 공부에 열정을 쏟는 것처럼 수학도 스스로 분량 잡게 해주시고 하고 싶다는 걸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틀려서 혼났던 기억. 네. 네, 이건 꼭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 맞아요. 네. 진짜 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서글프게 울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준하 인터뷰에서 보면 엄마에게 혼나는 것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이 아직 깊게 남아 있어요. 아니, 모르는 거 틀리는 게 혼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어려서 우리 아들 어릴 때 실수해서 10번 넘게 사과했거든요. 사과하는 거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충분하게 해주셔서 감정을 덜어내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선생님들 갑자기 뜻밖의 자기 고백이 그러게요. 외고 가서 좌절했었다. 그러니까요, 아까. 아들한테 10번 넘게 사과했다. 그러니까요. 10번 넘게 또 울리셨나 보네요. 네. 네. 이제 전문가들도 로봇이 아니라 이제 휴먼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럼요. 근데 궁금한 게 그렇게 사과를 하셨더니 아드님이 좀 바뀌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럼요. 그럼요. 일단 아이가 진심을 받아주니까 네네. 일단 갈등이 해소되잖아요. 저는 이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근데 지금 아직 아이 어리니까 네. 엄마 지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준하가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 강점을 더 칭찬해 주시면 이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 방법 자체가 네, 그럴 것 많이 같네요. 응원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참 감동의 연속입니다. 그죠? 그러게요. 예. 네. 아, 저희 애는 아직 학교도 안 다니는데 난 왜 이렇게 맨날 사과를 할까요? 네. 자, 어쨌든 너무 지금 훈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 것 같아서 네. 자, 요 좋은 내용들을 또 필근 씨가 훈훈하게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네,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희의 핵심 정리. 빠밤. 역사책은 좋고 수학책은 싫어요. 대화할 때도 간식 먹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역사책은 손에서 놓질 않지만 수학책만 펴면 따분하고 짜증나고 안 읽었고 못마땅하고 심지어는 눈물까지 보이는 준하. 그런 준하가 걱정되는 엄마를 위한 맞춤 솔루션 나갑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책
문제집만이 책이 아니랍니다. 역사책만큼 재미있는 수학책을 활용하세요. 동영상 활용! 흥미진진한 수학 스토리가 담긴 동영상을 활용해보세요. 엄마 대신 선생님! 엄마에게 혼나는 게 싫은 준아, 가르치는 역할은 선생님에게 맡기기! 야, 이렇게 명쾌한 어떤 해결을 보고 네. 우리 준하가 너무 기뻐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뭐 앞으로 많은 게 바뀔 것 같고 또 엄마도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오히려 더 잘한다, 뭐 이런 오늘 솔루션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준아야, 울지 말고 수학책도 한번 재미있게 읽어봤으면 좋겠다. 응? 네, 오늘 뭐 유난히 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요, 우리 엄마 아빠들, 네, 아이 책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책장에 꽂혀 있는 수학책이 온통 문제집밖에 없다. 이러면은 조금 문제다. 네, 재미있게 수학에 접근할 수 있는 책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수학을 좀 더 재미있게 흥미롭게 느끼게 해준다면 가만 놔둬도 정말 쑥쑥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저희 수다 게시판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와서 마음껏 문 두드려 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얘기 함께 해주신 정혜숙 선생님, 정희빈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송필근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